자, 그래서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 이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앞에 y, 그 다음에 기울기, 베타 1이죠. 그런데 우리는 모수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통계학에서. 그죠? 모수가 뭐죠? 원래 모집단이 갖고 있는 진짜 값. 근데 우리는 모집단의 진짜 값은 모른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뭘 구한다 그랬죠? 표본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통계학에서 배웠죠? 자, 우리 차이 검정할 때는 뭐예요? 차이 검정할 때는 모집단의 모수가 뮤지어, 평균. 진짜 모집단 전체 평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서 구해요. 얘를 뭐라 그랬죠? X바라고 불렀죠. 수학적인 기호예요. 표본으로 뽑은 평균값, 그걸 X바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모집단의 전체 값인 뮤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진짜 값. 근데 얘는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단지 얘를 예측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통계학에서는 추리 통계학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회귀 분석에서도 뭐냐면은 알고 싶어 하는 건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절편하고 기울기를 알고 싶어 하는데 이거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데이터를 가지고 뭐를 추정하죠? X바를 우리가 그러니까 표본을 통해서 구하면 X바를 구할 수 있듯이 데이터 100명이든 100명 갖고 돌리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일종의 하나의 예측, 직선인 Y값을 구하는데 그때 나온 게 B0, B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학 책을 혹시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이렇게 베타라고 써져 있으면 얘는 모수를 얘기하는 거고 실제는 이 값이 구해진 값입니다. 결국 우리는 뭐예요? B0, B1을 가지고 베타0, 베타1을 추정하는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통계학의 기본 개념에서 다 배운 거잖아요. 그죠? 그냥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럴 때 요 기울기가 X가 이럴 때 Y가 얼마인지를 요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 데이터들에 퍼져 있는 정도를 재는 거, 얼마만큼 밀접하게 재는 거는 우리가 상관계수라고 했는데 회귀계수는 뭐냐면 이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찾아내야 되죠. 자, 그러면 이 직선이 가장 잘 표현하는 기울기일까요? 아니면 얘일까요? 얘일까요? 지금 마지막 거겠죠? 얘가 직선을 가장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선이라는 말이에요. 대표하는 선. 그래서 일단은 요 선이 뭔지를 우리가 구해야 이 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귀계수는 뭐냐면 기울기를 구하는데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막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직선을 찾아내자는 거죠.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다 그려봐야죠. 이렇게 그려보고 이렇게 그려보고 이렇게 그려보고 근데 눈대중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선을 하나 긋고 이 선으로부터 데이터들이 떨어져 있는 거리를 재면 되죠. 우리가 분산 재봤잖아요. 분산이 뭐라 그랬죠? 평균으로부터 데이터들이 얼마만큼 골고루 떨어져 있는지를 재는 거죠. 자, 그러면 제일 좋은 직선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제일 좋은 직선이라는 거는 이 데이터들을 다 이 모든 데이터들을 다 포함하는 제일 좋은 직선은 뭐냐면 이 직선을 하나 그리고 이 직선에서부터 이 데이터 거리 있죠. 각각의 데이터 거리들. 좀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뒤에 이 선이에요. 이거예요. 각각의 빨간 점들이 직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들이 다 있겠죠. 이 거리들이 가장 최소화되는가. 왜냐하면 이런 직선이 있지만 이런 직선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의 직선을 그리고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또 다 잴 수가 있겠죠. 이런 직선도 나오고 이런 직선도 나오고 이런 직선도 나오고 직선이 수천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런 그 수천 개 직선을 일일이 그려가면서 이 데이터들이 떨어져 있는 거리를 계속 재면 불편하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어떻게 계산을 해놨냐면 수학자들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우리 수학에는 미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미분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 이거예요. 그게 최소 제곱법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스퀘어라는 거는 영어로 이거를 얘기합니다. 예. 한국말로는 제곱, 영어로는 스퀘어, 숫자로는 위에 자승. 같은 말이죠, 다? 수학에서 배웠던 거. 그래서 얘는 뭐냐면 얘는 이 직선은 어떻게 돼요? y는 b0 플러스 b1x 이거죠. 그럼 요 값에 의해서 y가 나온다는 건데 요 값을 뒤로 빼면 어떻게 되냐면
y는 이렇게 해놓고 얘가 0이 나와요. 이게 함수, 수학에서 배운 함수를 풀어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얘를 집어넣고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 직선으로부터 이 각각의 데이터들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이 공식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왜 자성을 했는지 아시죠? 우리가 표준편차처럼 거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면 다 0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성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없애준 거죠. 그렇게 해서 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거죠. 여러분들이 통계학에서 제일 처음에 배웠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올 때 그때 썼던 게 이제 분산이라는 개념입니다. 얘는 뭐냐면 평균으로부터 자료들이 얼마나만큼 퍼져 있는 정도. 얘가 편차 또는 표준편차라고 부르고요. 회귀 분석에서는 직선. 회귀 직선으로부터 데이터들까지의 거리를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잔차라고 불러요. 회귀 직선 이외에 떨어진 거리를 잔차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언제 배웠어요? 이거? 데이터 검증할 때, 어큐러시 검증할 때. 실제 값하고 실제 값을 얼마나 맞췄는지 못 맞췄는지가 나오죠? 그때 나오는 게 뭐예요? 실제 값하고 이 모형에 의해서 나온 값하고의 그 예측치. 그러니까 틀린 거, 얼마만큼 틀렸는지. 이게 뭐라고 불렀어요? 오차라고 불렀죠. 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편차, 잔차, 오차 같은 말인데 얘를 회귀 분석에서는 잔차라는 말을 쓰고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오차라는 말을 쓰고 이런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기준점이 좀 틀리죠? 평균에서는 편차는 평균이 기준점이 되고 잔차는 회귀 직선이 기준점이 되고 오차는 실제 값하고 예측치 값 사이가 그러니까 실제 값이 기준치가 되고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다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는 실제로 보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해요. 이런 변화량을 가지고 다 계산하는 겁니다. 전부 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요렇게 나옵니다. 요게 미분이에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식을 알라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딥러닝하고 이런 거 배울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계속 하다 보면. 그러면은 딥러닝 할 때 계속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이 개념이에요. 회귀 분석에서 이 개념이 나오는데 이 개념을 확장해서 인공지능 딥러닝 분야로 이게 계속 쓰여요. 그럼 맨날 나오는 게 미분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미분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데이터 마이닝에서 백프로퍼게이션 했죠? 백프로퍼게이션이 뭐였죠? 실제로 모델을 쭉 가중치를 예측해서 제일 마지막에 실제 값하고 비교한 다음에 틀리면 거꾸로 가중치를 조정을 하는 방법을 배웠죠? 그게 어떻게 쓰느냐면 이 방법이에요. 최소 제곱법이라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분석하기가 힘드니까 회귀 분석에서는 야, 뭐 그렇게 왜 일일이 선을 일일이 다 1000몇 개를 그리냐? 나는 단 한 번에 그 직선을 맞출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서 나온 건데 어떻게 맞추냐면 미분적분이라는 이제 수학 공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안 배운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미분적분에서.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렇게 제곱인 상태가 있는데 이 제곱을 풀어요. 1차 방정식으로. 그래서 2차 방정식은 1차 방정식으로, 3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으로 방정식의 차수를 하나 내리면 어떤 게 발생하냐면은 이거예요. 2차 방정식을 얘를 1차 방정식 선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얘가 이 중에서 가장 최소점이 어디예요? 최저점이. 요 제일 마지막에 오목한 제일 마지막 지점이죠? 이 지점은 직선으로 따지면 요렇게 직선이 그려져요. 이게 최소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둥그런 모양의 2차 방정식을 1차 방정식으로 잘라서 해보면 뭐를 알 수 있냐면 최저값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제목이 뭐죠? 최소 제곱법이죠. 가장 작은 에러를 만들어내는 것. 즉 뭐냐면 가장 작은 값을 찾아낼 때 여기 있는 2차 함수 이 공식을 1차 함수로 바꿔주면, 즉 미분해주면 최소값을 자동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학자들이 계산한 거예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런 연구들을 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는 이제 미분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경영학에서도 여러분들은 많이 안 쓰이지만 실제로 이제 경영학에 저게 있어요. 경영과학, 생산관리나 이런 데 가보면 생산품을 만드는데 생산품을 최저 부품을 넣어서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예측할 때 최저값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예측하는 게 이 미분 공식을 이용해서 많이 예측을 해요. 근데 요즘은 다 프로그램이 알아서 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몰라도 돼요. 계산하는 건 몰라도 되는데 어떤 개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굳이 이거를 설명을 안 들어드려야 되는데 왜 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데이터, 빅데이터 경영 쪽에서 앞으로 이제 계속 하게 되면 이제 분석 쪽으로 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딥러닝 쪽을 다룰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같은 데 나가게 되면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은 하지는 않겠지만 딥러닝한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써야 될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이런 개념이 이용을 해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개발돼서 만들어지는구나 이해를 해야 되니까 제가 설명을 좀 어려운데 원래 이거는 이제 기초 통계학에서는 설명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굳이 설명한 이유는 어렵더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쪽 분야로 이제 계속 가야 할 필요가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요 과정이에요. 보면 여기에 뭐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게 원래 모집단의 값. 이걸 알고 싶은 건데 우리는 실제로 B1을 알 수 있죠. 얘는 실제 데이터를 구한 값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이 값을 이용해서 얘를 예측하는데 실제로는 얘를 예측하는 게 아니고 베타1의 예측값이죠. 그래서 수학적 기호로는 모자를 썼다 그래서 햇이라고 부릅니다. 햇. 베타 햇. 그러면 얘는 예측값. 뭘로 만들어진? B1. 즉 우리가 구한 데이터를 가지고 구한 이 값으로부터 예측한 모집단의 모수. 이거를 우리가 베타 햇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통계에서는 기호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의 값을 예측하겠다는 거야? 아니면은 샘플 값이야? 그러니까 표본 값이야? 아니면 표본으로부터 구한 예측 값이야?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런 책들을 보게 되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 베타냐, B냐, 베타 햇이냐. 그러면 이제 그 개념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